자, 이번에 구매 대행할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진짜 많이 팔아봤는데 아무튼 지금 시운전에 나왔습니다. 하체 점검했고, 하체 점검 내용에서는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시운전을 하는 목적이 미션 문제입니다. 미션이 버벅대지 않는지, 또 변속 충격은 없는지. 의외로 하이브리드가 미션이 좀 잘 망가지는 편이거든요. 잘은 아닙니다. 가끔 가다 망가지는데 그 수리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먼저 점검할 거고, 이번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 11만 킬로인데 700만원 이하, 그러니까 650만원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우선 좀 달려보고 있는데 달리기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미션 변속도 잘 되고 엔진에도 큰 이상은 없습니다. 특히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없기 때문에 고무 부싱이나 이런 정도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직진 이게 원래 당연한 건데 직진을 잘해요. 핸들 유격도 없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소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잘 달리는 중고차 요 정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오늘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이 광주에 있는 매매단지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광주까지 수원에 있는 SKV1이라는 부산에서 경기도 용인으로 구매 대행하러 나왔습니다. 구매 대행하러 나왔는데요. 옆에 있는 차량을 저희 구독자님께 추천드리러 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차판 세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구매 대행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부산에 있는 차량을 구매 대행하게 되었고요. 저희 구매 대행을 신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 찾으신 차량이 소나타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색상은 크게 관계없는데 총 금액이 700만원 이하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차량 금액이 650만원입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2.0의 스마트 등급이고요. 2012년 6월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11만 2,000km로 굉장히 짧게 주행한 차량이고, 사고는 뒷텐다랑 뒷문이 교체된 단순 교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뒷텐다 교체는 유사고 판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앞텐다는 볼트를 풀어서 교체가 가능하지만 뒷텐다는 뼈대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유사고 판정을 받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제가 추천드리면서 시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 스마트 프리미엄 로얄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행거리가 이 정도의 로얄 등급의 차량이다 그러면 900만원 정도 좀 넘어가는 차량들이고요. 프리미엄 정도의 차량이다 그러면 판매되는 시세는 750에서 850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주행거리가 10만 킬로에서 13만 킬로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보통 16만 킬로가 넘어가고 20만 킬로에 다다르는 차량들은 시세보다 100만 원이 좀 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차량은 스마트 등급인데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죠. 이번 차량의 사고 이력 때문입니다. 사고 이력 조회를 해봤을 때 소유자 변경이 10번이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소유자가 10명이나 바뀌었다 이게 아닙니다. 매매상을 통한 거래도 소유자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매매상을 거쳤다가 또 판매되고 또 매매상을 거쳤다가 판매되는 과정이 10번 정도 있었고, 실제 소유자 변경이 많다고 차가 나쁘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소유자 변경이 많은 차량들은 그만큼 소유자를 거치면서 수리를 많이 했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차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체 점검도 하고 소모품 상태를 보면서 차량 내용을 구독자님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출발해 볼게요.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하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머플러는 부식이 없어요. 자, 타이어는 편마모 없는데 한 70% 8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 한 70% 이상 남아 있고요. 쇼바 터진 데 없고요. 가운데 링크도 괜찮고 어시스트 암도 한쪽으로 치우친 데 없어요. 부싱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엔진과 미션이 바로 보이죠. 언더커버는 없습니다. 앞에 타이어는 한 절반 정도 남았고 브레이크 라이닝도 한 절반 정도 남았다 보시면 돼요. 원래 뒤쪽보다는 앞쪽이 좀 더 빨리 닳거든요. 엔진 자체에서는 헤드 쪽이나 아니면 프론트 케이스 쪽에도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오일팬 새는 데 없고 미션 쪽에서도 누유 없습니다. 자, 조인트 보시면 바깥쪽 조인트나 아니면 안쪽 조인트도 지금 터진 데 없고요. 반대쪽도 안쪽과 바깥쪽에 조인트 터진 데 없습니다. 자, 링크 괜찮고 타이로드 괜찮습니다. 자, 컴프레셔도 괜찮고요. 앞에 이게 뭐지? 앞에 위에 뭔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럼 위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떨어질 게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묻어 있죠. 이거는 엔진룸 보면서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자, 엔진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 지금 빨간색 부동액이 들어가 있죠. 보조 탱크에도 여기 빨간색 부동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부동액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엔진 열을 식혀주는 부동액과 그다음 미션 열을 식혀주는 부동액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동액은 지금 초록색인데 교체를 안 했고요. 빨간색이 들어간 부동액은 최근에 현대 서비스센터에서 교체를 하신 것 같아요. 작년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빨간색 부동액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최근에 교체한 부동액입니다.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았다는 뜻이죠.
자, 엔진 오일은 지금 교체해 주기가 거의 다 됐습니다. 한 4,000km 정도, 3-4,000km 타신 것 같고, 앞으로 한 2-3,000km 더 타실 수 있지만, 그거는 고객님이 선택하셔서 교체를 할지 말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까 하체 쪽에 약간 뭐가 묻어 있는 게 보였다 그랬죠. 이게 다 광택제입니다.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다 광택제예요. 부동의 호수에도 지금 광택제가 묻어 있고요. 아마 굉장히 많이 뿌렸을 겁니다. 이런 데 보시면 지금 고여 있죠. 이게 다 세차를 하고 나서 엔진룸에 광택제를 뿌린 흔적들입니다. 자, 이런 데 묻어 있는 게 오일이 아닙니다. 오일이 묻어 있을 이유는 없고요. 광택제가 다 묻어 있는 거라서 아까 하체 확인했을 때 묻어 있던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뿌려놨네요. 네, 이런 것들. 벨트는 한번 교체하신 것 같아요. 벨트 상태가 굉장히 좋고,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거 보니까 벨트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바깥 벨트 세트도 다 교체가 돼 있고, 코일도 한 번씩 교체를 했는데, 코일 교체하신 지는 조금 되신 것 같아요. 코일은 교체가 돼 있습니다. 자, 엔진룸 위에도 지금 뿌려져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다 광택제입니다. 지금 묻어 있는 곳과 안 묻어 있는 게 보이는데, 묻어 있는 쪽은 저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데가 광택제가 묻어 있던 자리입니다. 엔진오일 샜다고 오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차량은 엔진오일 유효가 전혀 없네요. 자, 외관은 검은색이라서 실기스가 약간씩 보이는데, 실제 범퍼 쪽에서도 이런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여기 보시면 끓긴 흔적이 있죠. 요만큼 딱 끓이면서 여기도 같이 끓였나봐요. 그러면서 범퍼 도색을 하신 것 같아요. 크게 사고 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에 문콕 없이 깨끗하고요. 검은색 차량이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광택을 매기면 광택발이 굉장히 잘 받습니다. 흰색은 그냥 깨끗해졌구나 하는데, 검은색은 진짜 차 깔끔하네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리하기가 좀 힘들죠. 자, 트렁크에는 도색이 약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요런데 약간 도색 자국이 좀 있고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렇게 배터리 셀이 트렁크 쪽이나 아니면 바닥 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일반 차량보다 약간 좁지만 그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무거운 엔진이 있기 때문에 무거운 배터리 셀이 뒤에 있거나 바닥에 깔리면 차량 중심이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차량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다고 얘기를 하죠. 자, 뒤쪽에는 사고 흔적이 없습니다. 리어 패널이나 안쪽에 플로어 쪽에도 사고 흔적 없이 물에 잠겼거나 아니면 곰팡이 피었던 흔적도 없네요. 자, 사고 부위가 지금 조수석 뒷문이랑 조수석 뒷텐다인데요. 조수석 뒷문은 지금 교체가 된 게 맞고요. 뒷텐다가 좀 특이하게 잘려서 설명드릴 건데, 보통 여기서 얇은 부분을 잘라내는데요. 이 차량은 아랫부분이 아마 끓였나봐요. 그래서 가다가 스판 용접이 쭉 이어지다가 이쯤에서 지금 없죠. 여기서 아마 커팅이 된 것 같고, 그 아랫부분, 저 얇은 부분에 이렇게 커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뼘 정도 길이의 어떤 수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같은 뒷텐다 교체라도 다른 차보다는 좀 작은 부위를 교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실내에는 요렇게 스티커를 좀 붙여놨네요. 이게 잘 까져서 아마 붙여놓은 건지 벗겨내면은 아마 손톱 자국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감재를 하나 사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쌉니다. 마감재 하나에 8,000, 9,000밖에 안 하거든요. 물론 공임이 1, 2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자, 가죽 시트의 상태는 가죽 시트 상태 깨끗합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고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시트가 해지거나 뭐 까질 시간이 없었겠죠. 자, 시동, 버튼 시동 스타트. 이거는 까질 시간이 좀 있었네요. 하이브리드 차 처음 시동 걸면은 이게 시동이 안 걸린 줄 알고 계속 눌리시는데 시동 걸린 겁니다. 보시면 EV 불 들어와 있죠. 전기로 시동이 걸린 상태고요. 주행거리가 112,208km 주행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사제 내비게이션이고요. 후방 카메라는 지금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배선 문제로 해서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중에 출고할 때 수리를 해서 출고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매대행 의뢰해준 구독자님께서 담배 냄새 안 나는 차를 찾아달라 했는데 이 차량은 담배 냄새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훈연 캔으로 우선 담배 냄새를 좀 빼고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서 안에 있는 담배 냄새까지 좀 바꿀 예정이고, 최대한 담배 냄새를 빼준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믿어볼게요. 자, 열선 시트는 작동 상태가 오케이. 이런 마감재마다 원래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기 싫어서 여기 스티커로 다 붙여 놓았을 겁니다. 자, 뒤쪽에도 마찬가지 마감재 스티커 붙여져 있고요. 뒤에 가죽 시트에 사람을 안 태웠던 것 같아요. 가죽 시트를 교체하셨나? 가죽 시트 굉장히 깨끗하네요. 자, 뒷좌석에는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은 없습니다. 위에 커튼 에어백 되어 있고 사이드 에어백 당연히 있고요. 앞좌석에는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 있습니다. 가죽 시트가 근데 진짜 깨끗하네요. 실내 마감재가 깨끗한 게 이 차량의 단점이고, 단점으로는 담배 냄새가 좀 나는 거. 그래도 담배 흔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죠? 담배 흔적이 없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나타 구매 대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요. 꼼꼼하게 점검했고 시운전해서도 엔진 미션에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소모품도 꾸준히 교체한 차량이라서 앞으로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진 않습니다. 뭐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 자체가 많이 닳지 않았기 때문에 한 2, 3년은 너끈히 쓰실 것 같고요. 특히 바깥 벨트 세트가 교체되어 있다는 것은 10만 킬로의 정비를 한번 싹 받으신 것 같아요. 다음 10만 킬로, 그러니까 20만 킬로가 될 때 바깥 벨트 세트 한번 교체해 주시고 미션 오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차파한 채보장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구매 대행 신청해 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차량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오늘처럼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차량 꼼꼼하게 확인한 다음에 있는 내용 싹 다 정직하게 다 말씀드릴게요. 구입을 할지 말지도 결정할 수 있게끔 제가 평가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